예,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할 오세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사무금융노조에서 보험설계사 지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노동해방을 위한 잡활동가 전국결집이라고 거기서 이제 교육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하기 전에 좀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이제 노동조합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이고, 제가 이렇게 이런 학술적이나 학문적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노동자들하고 부딪히고 노동자들 조직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 변혁을 고민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느끼는 문제의식들을 이제 자꾸 좀 정리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어떤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들을 제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정당도 있고 많은 정치 조직도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이제 막스주의를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고 한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본인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다들 그냥 큰 하나의 어떤 사회 변혁 또는 이제 막스주의의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걸 너무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어떤 완성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자기 주장만 하고 너무 배타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활동들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활동가들의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또 이론적 체계와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목은 노동자 국가의 대의 제도와 정당입니다. 또 이것도 이제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혁명과 혁명 정당, 또 사회 변혁,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느꼈던 문제점들을 좀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 정치, 일반적 의미로 정당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결집체입니다. 그래서 정당은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여타 단체들과는 구별이 되죠. 그리고 정당이 국가적 의의가 있는 중요한 공공의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하나, 정당은 국가와는 다른 의미에서 사회의 기초를 두는 정치 세력이며, 본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의 결사와 동일하게 사적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정당은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시켜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정치의 도구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당 정치는 지배계급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설득하여 민의를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득표 조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대중정당이라고 불리는 정당 또한 유권자가 자유로이 이제 참가하고 당원 대중의 민주적 의사로서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소수 직업 정치가의 집단이 당 운영의 실권을 장악하고 입 후보자와 정책을 결정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요구를 발언하기 위한 조직보다 정권 쟁취의 목적이 주된 정당 체제는 민주주의를 과도적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당을 정책을 중심으로 결집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는 것보다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정당은 그 당내 민주주의의 원리를 당 체제로 내세우고 당원 대중의 의사가 당 지도부에 미치는 영향은 그 조직면에서 상당히 강하죠. 즉 원리적으로는 당대회, 집행부, 당대표의 순서로 당원 대중의 상향적 의사에 의해 민주적인 당 운영이 보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당내 민주주의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힘든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정당이 투쟁단체적 성격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의 능력과 군대적 규율을 가진 계층적, 통일적 조직이 필요하게 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 방대한 수의 당원과 막대한 당 재정과 정치의 복잡함 및 전문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당 사무국 관료의 발언권이 증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 관료를 구사하는 실력을 가진 소수 간부의 수중에 당의 실권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일반 당원은 이제 무기력이나 무관심 속에 빠지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또 소수의 당 지도부 소수의 독재가 나타나는 결과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대 이전의 대부분의 국가의 정치는 지배계급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근대 이전의 정치 파벌이나 정치적 비밀 결사들은 대부분 귀족 엘리트들이나 정치인들만의 조직이었습니다. 즉 정치와 관련 없는 일반 백성들은 뭐 그런데 참여하는 게 불가능했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근대적 정당들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그냥 당비 내고 입당하면은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뭐 투표를 통해서,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서 정당의 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두 번째, 정당 정치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서구 정치사에서 근대 정당의 성립과 발전을 대체로 19세기 초부터 잡고 있으며, 의회 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나라에 따라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정당 정치의 전통이 확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세 이전을 말할 것도 없고 16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정당이 발달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치에 참여한 인구가 그 지배계급 위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단일한 정치적 주체에 대하여 처음에는 신흥 세력이었던 자본가들이, 그리고 뒤이어서 노동자들의 참여로 정치는 매우 복잡한 투쟁 관계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 투쟁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폭력이 승패를 결정짓는 엄청난 투쟁으로 이제 결정져졌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서로가 너무나 쉽게 말하면 희생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타협과 선의의 경쟁이라는 그 원칙 속에서 룰을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당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 근대적인 그 대중정당은 그 자본주의가 이제 생기고 그 과정에서 계급투쟁이 발전하면서 같이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근대적 의회 정치와 더불어 발전해온 조직이다. 그 영국의 경우 정당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의회가 있었으므로 이제 의회 정치를 중심으로 정당이 생겨났고, 한편 근대적 정당은 민주주의, 대중의 선거권, 대중운동과 대중조직의 필연성, 통일적 최고 지도와 엄격한 당규율의 발전의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근대적 정당이 성립된 것은 미국에서는 이제 1840년경이고 영국에서는 1867년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치밀하고 방대한 정당 조직이 출현한 것은 이제 19세기 후반 그 보통 선거제가 실현되어서 성인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여러 대중 정당이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때 이제 노동자들도 정당을 이제 건설해서 그 정치에 참여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 중요한 이제 수단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서구 사민주의 정당, 소련의 공산당 등도 이제 처음에는 그러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민주의 정당에 대한 이제 지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소련 공산당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망해버렸죠.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1950년대에는 그냥 명망가 수준의 이제 정당이었는데, 1960년대에 이제 그 민주공화당이 이제 최초의 근대 정당으로 시작해서 이후에 이제 대중 정당들이 이제 그 발전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9697 노동법 개정 투쟁의 과정에서 정치 세력화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이 많이 확산되고, 그러한 결과물에 의해서
이제 2000년 민주노동당이 건설되고 2004년에는 이제 1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결과를 얻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이후에 뭐 통합진보당, 정의당, 민주당, 진보당, 노동당 등등등 엄청난 이제 분열의 과정을 겪었고, 최근에 이제 선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참고로 이제 각 나라당 정당 설립 요건을 뭐 저도 이번에 이제 이런 자료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만큼 이 정당 설립 요건이 까다로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정당 설립이 굉장히 요건이 굉장히 이제 쉽다, 정당 설립이. 일본, 홍콩 마찬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정당이 2,7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당 설립이 이제 쉬운데, 우리나라는 유독히 어렵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양당 정치가 공고화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그 자료를 보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대선을 접하게 됐는데요. 이제 대선을 보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21대 대선에서 나타난 대중정당 이제 당내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좀 제가 이제 특이하게 이제 본 거는 그 당내 민주주의 문제인데, 첫 번째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처음에는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나중에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뭐 새벽에 뭐 입당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그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김문수가 그냥 대통령 후보가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이제 흑수저 출신이죠. 그래서 이 민주당은 원래 전통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계열이 이제 그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제 DJ 계열이나 노무현, 문재인 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이 이제 일반 당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당 대표가 되고, 이번에 그 경선에서도, 민주당 경선에서도 90%의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 후보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강성희 후보하고 이제 김재현 후보가 당내 경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김재현 후보는 이제 뭐 처음부터 그 계엄 세력 심판 뭐 이런 걸 내걸면서 이제 그 내부 경선에 나오긴 했는데, 갑자기 이제 5월 9일 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퇴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격렬한 내부 비판들이 있었고, 심지어 국민의힘도 당원 투표에서 그걸 결정하는데 진보당이 당원 투표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민주적 만행이다라는 어떤 그 내부 격렬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정의당 독자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라고, 여기서 이제 한상균 후보하고 권영구 후보가 이제 경선이 붙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권영구 후보가 됐는데, 되면서 이 연대회의의 어떤 게 플랫폼 정당 형태로 해서 나가자. 그래서 당명을 이제 그쪽에서 제안한 것은 이제 가자평등으로 이런 당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당명을 결정하는 건 정의당 당원들이기 때문에 정의당 당원 투표를 했죠. 근데 거기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제 민주노동당이 이제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어떻게 보면 뭐 정의당의 당명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정의당 당원들이 해야 될 문제인데, 외부의 어떤 단체들이 압력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당명도 뭐 의도치 않은 당명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뭐 이게 뭐 정의당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과정 때문에 다시 이제 정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원래 대중정당이라는 이제 본질적으로 정권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어떤 소수의 직업정치가 집단이 당 운영 실권을 장악하고 입후 후보자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그러한 이제 당 지도부 또는 당내 기득권 집단의 결정이 당원 대중들에게 설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당원 대중의 뜻에 따라 정당의 입후보자와 정책이 결정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그냥 당원들 교육 열심히 하고 또 관리를 좀 더 잘하면 해결될 것인가? 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볼 때 이런 이제 다양한 노동자 정당은 다양한 노동자 의식의 반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지금도 보면 이제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등등 이런 이제 진보 정당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조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철학적 또는 정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임 조직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정치 사상에 기반해서 사회를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내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경쟁의 관계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제 정치 조직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러시아 혁명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런 혁명을 통해서 이제 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시대에 무슨 혁명이 가능하냐. 지금 의회 제도가 잘 발전돼 있고 의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노동자 계급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노동자 대중들은 그런 뭐 정치적, 사상적, 역사적 관점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죠. 어떤 그냥 그 현실에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실현 가능한,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 아닌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통은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개량주의자 또는 개량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개량주의자들의 어떤 정책 자체가 당장의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것들을 정책으로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계엄이라는 어떤 그런 엄청난 그 사건을 겪으면서 대중들은 뭐냐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계엄이라도 막기 위한 이제 방법이 무엇이냐, 현실에 지금 당장 급한. 그랬을 때, 그 선택을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의 뭐 대다수의 조합원들도, 민주당을 선택하고, 심지어는 이제 간부들도 그 대다수가 민주당을 선택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 대중의 관점에서 볼 때, 각 정당은 이제 자신들의 정책을 제시하고 노동자들에게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조직이죠. 근데 노동자 대중의 입장에서는 현실의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관점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엄 세력을 막는 게 이제 1차적인 과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제 지지를 하는데, 우리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 이제 막수주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은 그냥 자본가 정당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 민주당은 이 심화되는 자본주의 체제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는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의 변형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러나 대중들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도 선거 끝나자마자 정의당한테 엄청난 후원금이 갔잖아요. 그건 뭐냐면 마음으로는 정의당을 지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의 표를 찍었다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혁명을 통해 이제 노동자 민중의 뜻을 대변하는 기구.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민중의회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건설된다면 그 민중의회에는 다양한 정치적 이견이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보다 더 많은 정치 사상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기에 보다 많은 정당들이 존재할 수도 있죠. 정당의 설립 요건들이 훨씬 더 낮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혁명의 시기에 이제 뭐 대중의 지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정당은 그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혁명에 성공했겠죠.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나 과연 그러한 정당이라고 해서 그 당이 무오류의 당으로서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당이라고 해서 항상 다수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이제 그 볼셰비키 당을 이끌었던 이제 레닌도 그 볼셰비키 내부에서도 뭐 때로는 이제 소수파로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고, 또 그 볼셰비키 당 또한 그 10월 혁명 이전, 그러니까 1917년 10월 혁명 이전에는 계속 소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었죠. 그러니까 레닌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고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 혁명 정당이라는 것 또한 그 무료리의 당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국회는 이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지만,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 양당을 통해서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죠. 지금 선거 제도 자체가. 그래서 지금의 국회는 그 모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보수 양당이 이전 투구를 벌이는 국회일 뿐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롭게 건설할 민중의회는 노동자 민중의 직접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제 대표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정치 조직입니다. 의회 자체가.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라는 것이, 저는 이제 그것이야말로 그 결과물이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민중의회에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정당들이 서로 이제 그 논쟁하고 토론하고, 또 이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책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만약에 혁명이 성공해서 혁명 정당이 그 안에서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쨌거나 그냥 여러 가지 정당 중에 하나인 것이고, 또 뭐 잘못하면 소수의 지지를 받는 다수의 어떤 그런 위치를 뺏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혁명을 바라는 혁명적인 정당, 혁명 정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대중 정당이 될 수 있는가? 그 5번이고요. 그래서 이제 혁명 정당은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자본가격과 투쟁하는 조직이며, 한편으로는 대중 투쟁을 조직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은 자본가 계급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일상적 시기에 노동자 대중은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받아오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그 자본주의 사상을 알리는 언론에 이제 노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알게 모르게 자본가들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뭐 회사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식도 있고, 또 노사 상생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또 뭐 법은 공정하고 공평하다. 뭐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다. 또 국회는 어쨌거나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이제 노동자 민중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이제 실현해야 된다. 그런 이제 수많은 이제 의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본과 싸우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몸은 싸우고 있지만 그 의식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 변혁을 바라는 혁명 정당은 그런 이런 이제 일상적 시기에는 그 대중 정당의 방식이 아닌 그 당의 지지자 그룹이나 지지자 조직을 확대하는 방식, 그리고 그 당면 투쟁을 위한, 당면의 요구를 위한 연대, 공동 투쟁, 그러한 방식으로 대중 투쟁과 함께하고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혁명 정당의 사상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뭐 대중 정당을 확대한다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너무나 이제 막 그 가입시키다 보면, 그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의 지도부 중앙과 일반 당원 대중과의 괴리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은 자본주의 사상이며, 일반 당원들 동안 대다수가 자본주의 의식을 이제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그런 그 상황에서는 그 당의 어떤 민주적 절차, 당원 대중 투표나 이런 것들 통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지도부를 선출하거나 또 사업 방향을 결정할 때 개량주의적이나 기회주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혁명정당의 어떤 지지자 그룹이나 조직들을 이제 많이 이제 형성하는 형태로 가면 그러한 어떤 지지자 그룹이나 조직은 당과는 어쨌거나 이제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 당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의무나 권리 책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혁명정당은 나름대로의 정치 사상적 원칙들을 이제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 농민단체 이제 그런 거에다가 이제 그 속에서 1차적으로 이제 지지자들, 그다음에 지지 그룹, 지지 조직들을 이제 계속 확대하려는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치 조직이든 그런 데들은 뭐 거기서 어떤 지지 그룹이나 지지 조직들을 확대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의 그 뭐 당원, 조직원들을 막 일단 확대하는 이제 그거에 좀 집중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런 이제 과정이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급격하게 이제 투쟁이 활성화될 때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계엄 사태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중들은 그 학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수 대중은 그런 거 방식보다는 투쟁의 경험 속에서 의식이 급격하게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대중 투쟁이 여러 가지 계기로 이제 폭발할 때 대중들은 그런 투쟁 경험 속에서 이제 급격하게 계급 의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뭐 상승과 발전에 그런 과정들이 거치겠죠. 이게 쭉 이렇게 뭐 상승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투쟁의 상승도 마찬가지고 하강도 마찬가지고 뭐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또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또 성장했다가 가라앉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의식이 계속 성장하고 또 조직화도 점점점 확대되는 시기가 올 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진짜 대규모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전국적인 어떤 조직력들이 노동자들의 조직력이 이제 확대가 되어서 이제는 진짜 뭔가 한번 국가 권력을 장악할 만한 어떤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또 현실적인 판단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때 이제 이 대중들도 그래. 우리가 이제 지금은 한번 권력 장악을 위해서 나설 때가 아닌가? 라는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런 행동을, 그런 권력 장악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진짜 그때가 되면 그 혁명 정당의 어떤 내용들이 광범위하게 이제 대중들한테 지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혁명 정당이 그런 대중들을 당에 가입시키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그냥 스스로 찾아온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대중들이 그런 혁명 정당의 사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만큼 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찾아온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러시아 혁명인데 그때도 보면은 이제 17년 2월 혁명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정치 사상의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또 그 볼셰비키가 내걸었던 그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라는 슬로건들이 그때는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때는 현실 가능한 것으로 보인 거죠. 그 소비에트가 엄청난 어떤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맞아. 이제는 임시정부를 넘어서서 소비에트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어라는 어떤 현실적인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지지를 했고 2월 혁명 당시에는 이제 볼셰비키 당원이 한 2만 4천 명밖에 안 됐는데 한 8개월 만에 10월에는 35만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지지와 조직적 기반을 토대로 10월에 마침내 혁명에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적 시기에 혁명 정당이 이제 다수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정당이 곧 국가 권력을 아닙니다.
혁명 정당은 당의 확대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조직하는 게 1차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혁명 정당의 슬로건들이 이제 대중적인 다수 대중의 지지를 얻고 또 다수 대중이 바로 그 권력 획득을 위한 이제 그런 어떤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혁명 정당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런 혁명 정당 건설을 위해서 고민하는 활동가들 또 그들의 정치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일상적 시기에는 그런 다수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아무리 뭐 말로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기에는 그냥 현실적인 개량을 목표로 하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 그런 대로 지지가 귀결되기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비례정당에도 같이 하고 이런 이제 정당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다수 대중을 조직하려는 노력보다는 진짜 어떤 그 투쟁의 많은 경험 속에서 이런 그 양당 체제의 한계들을 느끼고 또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이 단순한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전파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투쟁하면서 이제 고민하고 또 그 속에서 양당 체제의 문제점들, 자본주의 체제의 필요성들을 이제 몸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혁명적 활동가들은 그런 이제 개량적 요구 투쟁, 어떻게 보면은 뭐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뭐 임금 인상 투쟁이든 뭐 지금 뭐 노조법 개정 투쟁이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개량적인 요구 투쟁이죠.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적극적으로 조직하면서도 이제 독자적인 그 어떤 조직 체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이제 경험 속에서 그런 이제 한계들을 이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들 또 어떤 기존의 그 정당 정치 한계들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실패 경험을 거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의식은 그 노동 속에서 이제 발전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노동자들의 의식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부딪히고 또 거기서 실패하면서 그럼 과연 이것을 극복할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려면 먼저 군사를 모으고 훈련을 하고 군대를 키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키워졌을 때 어떤 적당한 시기, 그 다음에 장소, 어디에 살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서 군대를 투입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계급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1차적으로 우리도 이 군사를 모으고 훈련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혁명적인 정세는 어떤 특정 세력의 의도적인 그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본주의 체제가 계속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대중투쟁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혁명적인 어떤 체제 변혁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꾸준히 이제 우리의 활동가들을 조직하고 훈련하고 모으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투쟁에 폭발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면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폭발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자 계급 정치 세력화와 정당이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의회 제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또 막대한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존의 기성 정당을 통해서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이제 그 자본가 계급의 정당이 그 좌지우지하는 그런 제도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 자본가 계급의 착취
제도이다. 이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라는 것을 단순한 이제 노동자 정당의 건설로만 보는 협소한 관점을 이제 극복하자.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계급의 의식은 다양하고 그러한 다양한 의식들을 반영하는 정당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 뭉쳐지면 좋지만 여러 개라도 그것이 성장 발전하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너무 그것으로만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라는 의미를 이제 한정시키지는 말자.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할 때 진정한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 체제 변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의 어떤 구체적인 그 형태, 과정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제 프랑스 파리 코뮌이 이제 그 한 사례죠. 그래서 이제 파리 코뮌에는 보면은 그 파리 코뮌 안에는 다양한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주의, 그러니까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무정부주의까지 포함해서 그런 이제 반자본주의 그런 정치주의들이 이제 많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러한 어떤 그 사람들로 그 평의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코뮌은 이제 입법과 행정 기능을 수행했고 보통선거와 소환제를 실현했고 또 특검 폐지를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실현했죠. 그리고 이제 상비군을 폐지하고 무장한 인민으로 대체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최초로 노동자 계급이 이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비에트라는 것이 또 이제 나타났는데, 소비에트는 처음에는 1905년에 나타났지만, 그것이 이제, 그것은 뭐냐면 이제 노동자 대표, 농민 대표, 병사들 대표, 그들이 이제 어떤 그 대의기구를 이제 형성했고, 그런 이제 소비에트는 이제 그런 그 지역 중심이 아닌 공장 중심으로 이제 노동자들 숫자에 비례해서 노동자, 농민, 병사 각각 숫자에 비례해서 이제 대의원 같은 걸 선출해서 그들이 모여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언제든지 소환이 가능했고 또 거기에는 당연히 다양한 정당의 어떤 그런 그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중에는 당연히 어떤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경향적으로는 지지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민주노총 대의원제들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노총 대의원이 보면은 각 산별에서 이제 노동자 단위별로 숫자에 비례해서 대의원을 이제 선출해서 대의원대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또 그런 대의원들 중에는 여러 가지 진보 정당 지지자나 활동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 소속들도 많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비에트 같은 대의기구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의 의회 선거처럼 굳이 그 정당이라는 걸 통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금과 같은 어떤 막대한 이제 정당이라는 조직과 선거 비용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노동자들이 지금 사회에서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의 대표가 당연히 다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노동자가 다수라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농민이나 도시빈민 이런 사람들을 의견들을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민주노총 대의원대도 보면 청년 할당이라든지 여성 할당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소수자나 이런 그것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타 계급 계층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배려하는 민주주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민주주의 형태로 이제 굴러가야 한다, 굴러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 정당이란 건 이제 본래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조직된 힘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당이라는 거는 이제 자본주의 이후에
특히 대중정당이라는 건 자본주의 이후에 계급 투쟁의 발전 과정에서 이제 함께 발전한 제도,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냥 그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 계급이 그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조직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자 계급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면, 그리고 이제 계급 적대의 물적 토대를 제거한다면, 이제 그 이론적으로 막스주의 이론에 의하면 계급은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정당이라는 것도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계급이, 마지막 문단은 제가 읽겠습니다. 노동자 계급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자본가들에게서 일체의 자본을 빼앗고 모든 생산 도구를 조직된 노동자 계급의 수중에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계급적 차이는 사라지고 상비군의 역할을 했던 무장한 인민은 점차 그 역할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입법과 행정을 담당하는 소비에트의 정치적 성격은 점점 소멸되고, 그렇게 되면 단순한 행정적 기능만 남는 조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즉, 노동자들이 자본가와의 투쟁에서 자신을 계급으로서 조직하게 되면, 또 혁명을 통해 지배 계급이 되어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면 노동자 계급은 그러한 체제와 함께 계급 적대와 계급의 존재 조건 자체를 철폐하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노동자 계급이 가지는 자신의 지배권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예,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